모든 관광 명소가 아름답다고 해서 다 가봐야 하는 건 아니야. 특히 네가 겁이 많다면 더더욱 그래. 세상에는 아름다움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용기도 필요한 곳들이 있어. 왜냐하면 어떤 관광 명소들은 정말로 위험하고 어떤 곳은 아주 높은 산 위에 있거나 절벽 가장자리나 거센 폭포 근처에 있기 때문이야. 사실 이곳들 중 대부분은 직원들의 규칙과 안내를 따르면 안전해. 하지만 이런 곳들은 어디에 있고 얼마나 위험할까? 그걸 지금 알아볼 거야. 넘버 15. 대서양 위의 유리 전망대. 포르투갈.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섬에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해안 절벽 중 하나 위에 세워진 전망대가 있어. 이곳은 카보 히랑 스카이워크로 해발 약 580m의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이 찾는 이곳은 평범한 전망대가 아니야. 바닥의 대부분이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발 아래를 내려다보면 대서양과 절벽 아래에 작은 농장들이 바로 보여. 유리는 튼튼하고 플랫폼 주변에는 난간이 있어서 방문객들이 쉽게 떨어질 일은 없어. 진짜 도전은 네 자신의 마음이야. 유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텅 빈 공간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카보 히랑은 차량으로 쉽게 갈 수 있어서 도착하기 전에 긴 하이킹을 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많은 방문객들이 투명한 바닥 부분에 올라서면 갑자기 속도를 늦추거나 난간을 꼭 붙잡게 돼. 바다, 배,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작은 농지의 전망 덕분에 이곳은 포르투갈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 중 하나야. 14번. 심연 위의 그네, 에콰도르. 에콰도르의 바뇨스 데 아구아 산타 근처 산에는 카사델 아르볼이 있어. 이곳은 작은 나무집으로 지진 관측소 근처에 세워져 있어. 그 옆에는 깊은 계곡을 향해 있는 그네가 있어. 그네를 타면 산의 가장자리 밖으로 흔들리면서 내 발이 가파른 곳 위에 매달리게 돼. 날씨가 맑으면 멀리 에콰도르의 활화산 중 하나인 퉁그라후아 화산도 볼 수 있어. 높이와 구름 그리고 경치 덕분에 그네를 타는 사람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 그네는 절벽 위에서 그네를 타는 관광객들의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유명해졌어. 예전에는 이 그네의 구조가 아주 단순했어. 두 개의 긴 밧줄에 연결된 나무 의자 하나뿐이었고 안전장비도 거의 없었지.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그곳을 정비하고 안전장치도 추가했어. 이제는 안전벨트도 있고 직원들이 지키고 있으며 다른 그네와 전망대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볼거리도 생겼어. 예전보다 훨씬 안전해졌지만 긴장감은 여전해. 그네가 가장 멀리 나갔을 때는 발 아래로 산과 구름 그리고 깊은 계곡만 보여. 13번 스텝. 인투 더 보이드. 프랑스 알프스의 아이규이디 미디에서는 높은 산악역의 한쪽에 투명한 유리 상자가 튀어나와 있어. 이 명소는 스텝 인투 더 보이드라고 불려. 해발 3,842m 높이에 있어. 유리 상자 안에서는 바닥과 세면의 벽이 모두 투명해. 안에 들어가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래에는 가파른 눈 덮인 산이 보여. 여기에 도착하려면 특별한 등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샤모니 마을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빠르게 에규유디 미디로 올라갈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게 문제일 수 있어.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공기가 희박해서 일부 방문객들은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이나 호흡곤란을 겪기도 해. 그래서 산악역에 도착하자마자 서두르는 건 좋지 않아. 더 높은 전망대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몸이 고도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해. 유리박스에 들어가기 전에 방문객들은 유리가 긁히지 않도록 부드러운 슬리퍼를 신어야 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는 제한되어 있어. 날씨가 맑을 때는 여기서 빙하와 알프스의 높은 봉우리들을 볼 수 있어. 하지만 두꺼운 구름이나 강한 바람, 눈이 오면 갑자기 모든 풍경이 사라질 수도 있어. 유리 자체는 이런 험한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 하지만 투명한 상자 안에 거의 4,000m 높이에 서 있다는 그 느낌 때문에 많은 방문객들이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멈추게 돼. 넘버 12. 미국 하프돔의 마지막 케이블 등반.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 가운데가 반으로 갈라진 듯한 화강암 산이 있어. 이곳이 하프돔이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 랜드마크 중 하나지. 정상까지 가는 여정은 길어.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거리는 14마일에서 16마일까지 될 수 있어. 왕복을 포함하면 방문객들은 요세미티 밸리에서 약 5,000피트나 올라가야 해. 그들은 먼저 폭포, 숲,
바위가 많은 트레일과 가파른 계단을 지나야 하고 그 후에 가장 위험한 구간인 하프돔 케이블에 도달하게 돼. 마지막 등반에서는 2개의 두꺼운 강철 케이블이 가파른 화강암 경사면에 설치되어 있어. 이 케이블들은 금속 기둥으로 세워져 있고 나무 판자가 발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일반 계단도 없고 연속된 난간도 없어. 네 힘으로 몸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발로는 바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버텨야 해. 화강암이 마른 상태여도 오르기는 쉽지 않아. 젖었거나 얼음이 있으면 이곳은 매우 미끄러워져. 국립공원관리청에 따르면 케이블 구간에서 기록된 대부분의 큰 사고는 바위가 젖었거나 얼어있을 때 발생했어. 천둥 번개가 치는 폭풍도 위험해. 정상은 탁 트여 있고 높아서 번개가 칠 때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없어.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허가증이 필요해. 입장 인원은 제한되어 있어. 왜냐하면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동시에 많으면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이야. 허가증이 있다고 해서 등반이 자동으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야. 일기예보가 나쁠 때는 공원 관계자들이 분명하게 조언을 해줘. 정상에 오르려고 무리하는 것보다 물러서는 게 더 나아. 11번 엔젤스 랜딩의 나이프 엣지 트레일. 미국 유타주 자이언 국립공원에는 좁은 암석 지형으로 올라가는 트레일이 있는데 그 주변은 높은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어. 엔젤스 랜딩은 왕복 약 5.4마일 코스야. 하이커들은 정상에 도달하기 전에 거의 1500피트를 올라가야 해. 처음에는 월터스 위글스라고 불리는 길고 구불구불한 트레일을 지나가게 돼. 그 다음에는 스카우트 룩아웃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가장 위험한 구간을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멈출 수 있어. 스카우트 룩아웃에서부터는 금속 체인이 설치된 마지막 반마일이 시작돼. 하이커들은 산의 등뼈처럼 보이는 좁은 능선을 지나가게 돼. 몇몇 구간에서는 길의 폭이 거의 1m밖에 안 되고 양쪽에는 깊은 절벽이 있어. 몸에 연결하는 하네스도 없어. 체인은 가파르고 미끄러운 바위를 오를 때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손잡이일 뿐이야.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더 힘들어져. 좁은 구간에서는 오르는 사람과 내려오는 사람이 서로 기다려야 해. 누군가가 갑자기 무서워서 멈추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지체돼. 이제 체인 구간에 들어가려면 허가증이 필요해. 이 시스템은 2022년에 좁은 트레일의 혼잡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어. 하지만 국립공원관리청의 경고는 분명해. 허가증이 하이킹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야. 1930년 이후 로엔젤스 랜딩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치명적인 사고는 마지막 체인 구간에서 일어났어. 2026년 4월 에도 또 한 명의 하이커가 체인 구간에서 떨어져 사망했어. 이것은 방문객 수를 통제하더라도 균형을 잃거나 발을 잘못 디디면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거야. 정상에서의 경치는 정말 아름다워. 자이언 캐니언 전체와 그 높은 붉은 절벽들이 한눈에 들어와. 하지만 그걸 보기 전에 좁은 바위를 건너야 하고 잡을 수 있는 건 쇠사슬 뿐이야. 10번째 516m 현수교 포르투갈. 포르투갈 북부의 아로카 지질 공원에는 파이바 협곡 위에 매달린 현수교가 있어. 이 516 아로카라는 이름은 다리의 길이에서 따온 거야.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516m야. 이 다리는 파이바 강에서 약 175m 높이에 있어. 바닥은 금속 격자로 되어 있어서 건널 때 물, 나무, 그리고 뾰족한 바위들이 선명하게 보여. 2개의 굵은 강철 케이블이 다리를 주로 지탱하고 있어. 양쪽에는 높은 난간도 설치되어 있지. 하지만 이 다리가 워낙 길어서 바람이 불거나 여러 명의 방문객이 동시에 걸을 때 바닥이 약간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 게 정상이야. 여기는 아무 계획 없이 갑자기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먼저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하고 정해진 시간에 방문해야 해. 다리 건너는 것은 가이드가 동행해야만 가능해서 직원이 지시를 내리고 다리 위에 있는 사람 수를 통제. 날씨가 안전하지 않으면 이 명소는 폐쇄될 수도 있어. 다리가 바람과 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졌더라도 날씨 상태가 매우 중요해. 바닥이 거의 평평해서 걷는 게 어렵지 않아. 진짜 시험은 아주 깊은 강이, 발 아래로 보이는 긴 금속 다리를 건너는 거야. 9번째, 절벽 유리 호텔, 페루. 페루의 세이크리드 밸리에는 투명한 객실이 아주 높은 절벽 옆에 바로 붙어 있어. 이 독특한 호텔은 어드벤처 회사인 나트라비브가 운영하는 스카이로지 어드벤처 스위트야. 이 캡슐들은 계곡에서 약 1200피트 높이에 있어. 튼튼한 알루미늄과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방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밖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 침대에 누워 있어도 산, 하늘, 그리고 저 멀리 아래에 있는 땅까지 볼 수 있어. 밤이 되면 방이 절벽 한가운데 매달려 있는 동안 별들을 볼 수 있어. 하지만 여기에는 엘리베이터나 일반 계단으로 쉽게 올 수 없어. 방문객들은 바위에 설치된 철제 계단, 사다리, 케이블이 있는 비아 페라타라는 경로를 올라가야 해. 그들은 헬멧과 전신 하네스를 착용하고 항상 안전 라인에 연결되어 있어. 하이킹 트레일을 이용하고 이어지는 짚라인을 타는 대체 경로도 있어. 가파른 철제 사다리를 오르기 싫은 사람들을 위한 거야. 각 캡슐 안에는 침대, 식사 공간, 조명, 환기, 프라이버시를 위한 커튼, 그리고 작은 개인 욕실이 있어. 가이드들이 준비해주는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도 이 경험에 포함되어 있어. 이곳은 어드벤처 관광을 위해 잘 만들어졌고 안전해. 하지만 정상적으로 잠들기는 여전히 힘들어. 미투명한 방이 아주 높은 절벽 옆에 매달려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말이야. 8번째, 빅토리아 폭포 끝에 있는 풀. 잠비아,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 꼭대기에는 거대한 폭포 바로 끝에 위치한 천연 암석풀이 있어. 이곳은 데빌스 풀로 알려져 있으며 잠비아 쪽 리빙스톤 섬 근처에 잠베지강에 위치해 있어. 이 풀의 가장자리에 누우면 300피트가 넘는 깊이의 절벽 아래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을 볼 수 있어. 폭포 소리도 엄청 커서 가장자리에 가까이 가면 대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 물을 막아주는 난간이나 인공 장벽도 없어. 풀 아래에는 자연석 벽만 있어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바로 절벽으로 휩쓸려 가지 않게 막아줘. 하지만 이곳은 언제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이곳은 보통 잠베지강의 수위가 낮은 8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에만 개방돼. 우기가 되어 물살이 세질 때는 자연 장벽이 잠기고 수영이 매우 위험해져. 가이드 없이 이곳에 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 리빙스턴 섬에서는 소규모 그룹만 이곳으로 데려가. 훈련된 가이드들이 먼저 물살의 세기와 물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야 방문객들이 가장자리로 다가가는 것을 허락해. 그들은 어디에서 수영해야 하고 어디를 잡아야 하며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도 알려줘. 방문은 통제되고 안전수칙도 엄격하게 지켜져. 하지만 가장자리에서 엄청난 물이 몇 인치 앞에 떨어지는 걸 보면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어. 7번째, 토론토 위 핸즈 프리 워크. 긴장돼. 7. 토론토 위의 핸즈 프리 워크. 캐나다 토론토의 CN 타워 밖에는 건물을 둘러싼 좁은 플랫폼이 있고 가장자리에 난간이 없어. 이것을 엣지 워크라고 불러. 이곳은 지상에서 1168피트, 즉 116층 높이에 위치해 있어. 플랫폼의 너비는 겨우 5피트야. 밖으로 나가기 전에 모든 참가자에게 전신 하네스가 착용돼. 이 하네스는 위에 있는 튼튼한 안전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서 참가자들은 걷는 동안 자유롭게 손을 움직일 수 있어. 훈련된 가이드도 함께하며 안전 브리핑을 제공하고 그룹을 안내해. 휴대폰, 열쇠, 동전, 안경 또는 떨어질 수 있는 어떤 물건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가이드의 공식 카메라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 플랫폼에 있을 때는 참가자들이 용감하게 서 있도록 권장해. 가장자리에 가까이 서서 아래를 똑바로 바라보고 하네스에 잡힌 채로 밖으로 몸을 기울여. 거기서 건물들, 도로, 차량, 그리고 온타리오 호수가 보여. 하지만 앞에 벽이 없기 때문에 바람과 탑의 엄청난 높이도 느낄 수 있어. 번개가 치거나 강풍이나 악천 후일 때는 엣지워크를 진행하지 않아. 하네스와 안전장비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래서 보기에는 무서울 수 있지만 안전 시스템이 아주 철저해. 많은 참가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걷는 게 아니라 바로 처음 한 발을 내딛는 거야. 그들이 자신이 건물 밖, 토론토 위 1000피트가 넘는 곳에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지. 6번째, 트롤퉁가. 노르웨이의 구름이 바위야. 서부 노르웨이의 높은 산에는 절벽 가장자리에 혀처럼 피어나온 커다란 바위가 있어. 그래서 이곳을 트롤퉁가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트롤의 혀야. 해수면보다 1100m 이상 높이 있어. 바위 끝에서는 링달스바트넷 호수와 주변의 광활한 산들을 볼 수 있어. 바위 자체에는 난간이나 안전장치가 없어. 그래서 끝에서 사진을 찍고 싶은 관광객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야 해.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긴 여정을 견뎌내야 해. 출발하는 주차장에 따라
왕복 하이킹 거리가 20km에서 27km까지 될 수 있어. 보통 7시간에서 12시간 안에 끝나. 등산객들은 가파르고 바위가 많으며 탁 트인 산악 지형을 지나가야 해. 날씨도 금방 변해. 처음엔 말당다가도 갑자기 비가 오거나 추워지거나 짙은 안개가 낄 수 있어. 그래서 튼튼한 등산화, 방수 자켓, 따뜻한 옷, 음식, 그리고 충분한 물이 꼭 필요해. 2월부터 9월까지만 충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가이드 없이 걸을 수 있어. 더 춥고 눈이 많이 오는 시기에는 가이드 투어가 필요해. 이곳에서는 매년 구조작전이 이루어져. 늦게 돌아오거나 지치거나 다치거나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준비가 안 된 관광객들 때문이야. 그래서 트롤투가에서는 절벽만이 진짜 위험이 아니야. 유명한 바위에 도착하기 전에 긴 하이킹과 변덕스러운 날씨가 더 큰 도전이야. 넘버 5. 5. 키라그볼텐 리세피오르드 위에 있는 바위야. 노르웨이의 리세피오르드 위에는 두 산벽 사이에 끼어 있는 커다란 바위가 있어. 이게 바로 키라그볼텐이야. 여기에는 시멘트도, 철도, 케이블도 없어. 고대 빙하가 지나간 뒤 자연스럽게 바위들 사이에 끼어버린 거야. 이곳은 아래 피오르드에서 거의 1000m 높이에 있어. 사진을 찍으려면 관광객들은 산의 단단한 부분에서 둥글고 약간 미끄러운 바위로 걸어가야 해. 난간도 하네스도 없어. 이곳이 바로 키에라 그볼텐이야. 그래서 어떤 방문객들은 팔을 벌리고 여기 서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앉거나 기어가기도 해. 많은 사람들은 올라가지 않기로 결정해. 그래도 그들은 산의 더 안전한 곳에서 바위와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 여기로 가는 길도 쉽지 않아. 하이킹은 왕복 약 11km이고 보통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려. 날씨와 등산객의 능력에 따라 달라. 고도 상승도 있어. 약 800m 정도야. 매우 가파른 구간도 있어서 설치된 강철 체인을 잡고 올라가야 해. 바위가 젖어 있으면 더 미끄럽고 오르내리기가 더 힘들어. 카예라그 키라그볼텐에 도착하면 이제 한 가지 결정만 남아.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멀리서 사진만 찍을 거야? 아니면 거의 1km 절벽 위에 매달린 바위 위로 걸어갈 거야? 4번 카미니토 델 레이. 스페인의 절벽 산책로야. 스페인 말라가의 좁은 협곡에는 산의 가파른 벽에 바로 붙어 있는 산책로가 있어. 카미니토 델 레이는 1900년대 초에 수력발전소로 가는 노동자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 옛길은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었고 폭이 거의 3피트에 불과했으며 강 위 300피트가 넘는 높이에 매달려 있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산책로는 망가졌지. 콘크리트에는 구멍이 뚫리고 철근은 녹슬었으며 일부 구간은 절벽 아래로 완전히 떨어져 나갔어. 그렇게 위험한데도 등반가들과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곳을 찾았지. 몇 건의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 후 정부는 2001년에 이곳을 폐쇄했어. 카미니토 델레이는 완전히 보수된 후 2015년 3월에 다시 개장했어. 부서진 길은 튼튼한 강철 지지대와 난간이 있는 나무 보드워크로 교체됐어. 방문객들은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해. 이제 규칙만 잘 지키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뜻은 아니야. 몇몇 구간에서는 나무 사이로 아래에 흐르는 강과 커다란 바위들이 보여. 산책로는 협곡벽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 반대편은 바로 낭떠러지야. 보드워크의 길이는 대략 3km 정도야. 하지만 협곡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트레일까지 포함하면 전체 코스는 더 길어져. 그래서 카미니토 델 레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위험한 죽음의 덫이 아니야. 하지만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아찔한 절벽 산책로 중 하나로 남아있어. 3번 타이거스 네스트 수도원. 부탄의 하늘사원. 부탄 파로 계곡의 아주 높은 절벽 옆에 마치 바위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불교 수도원이 있어. 이곳이 바로 파로 탁상, 즉 타이거스 네스트 수도원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 전설에 따르면 8세기의 불교 스승 파드마 삼바바 림포체가 이곳에 도착했다고 해. 그는 암컷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 이곳에 왔다고 해. 절벽에 있는 동굴에서 명상을 했기 때문에 이곳은 부탄 불교도들에게 신성한 장소가 되었어. 지금 볼 수 있는 수도원은 1692년에 동굴 주변에 처음 세워졌어. 1998년에 대부분이 불에 탔지만 신중하게 다시 지어졌어. 이 복합단지는 해발 약 3120m의 위치에 있고 파로 계곡에서 거의 900m 높이에 있어. 여기로 직접 오는 차량은 없어.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가파른 산길을 걸어서 올라가야 해. 방문객들은 소나무 숲, 기도깃발, 기도바퀴를 지나가고 절벽 건너편에 있는 수도원을 처음으로 완전히 볼 수 있는 전망대에 도착하게 돼. 마지막 구간에서는 긴 돌계단을 내려가고 폭포 근처를 지나 다시 올라가 입구에 도착하게 돼. 여기는 안전장치가 없는 곳들만큼 위험하지 않아. 여기서 진짜 시험은 가파른 길, 희박한 공기, 피로, 그리고 변덕스러운 산의 날씨야. 안으로 들어가면 신성한 구역에서 함부로 사진을 찍는 건 금지야. 단정한 복장을 하고 승려들과 예배자들을 존중해야 해. 부탄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해외 관광객에게는 지속가능 발전 수수료가 부과돼. 이 비용은 나라에서 문화, 자연, 그리고 관광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사용돼. 타이거스 네스트는 절벽 위 아름다운 건물일 뿐 아니라 신성한 장소로 도달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수록 왜 이곳이 부탄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되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야. 두 번째, 제임스 본드 번지점프. 스위스 남부의 베르자스카 계곡에는 영화 골든아이로 유명해진 댐이 있어. 베르자스카 댐은 높이가 220m, 약 720피트야.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상업용 번지점프 장소 중 하나야. 영화 골든아이의 오프닝 장면에서 제임스 본드는 댐 위를 달린 다음 머리부터 뛰어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실제로 뛰어내린 사람은 피어스 브로스넌이 아니야. 이 위험한 스턴트는 영국 스턴트맨 웨인 마이클스가 진짜 베르자시카 댐에서 했어. 그 장면 덕분에 그 장소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 영화가 개봉한 후 그곳에서 정기적인 상업 번지점프 운영이 시작됐어. 뛰기 전에 참가자는 먼저 몸무게를 재고 점검을 받아. 참가자에게 튼튼한 하네스를 착용시키고 훈련된 점프마스터가 번지 코드에 연결해. 플랫폼에 도착하면 아래에 거대한 곡성형 댐 벽이 보여.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앞으로 몸을 던져야 하고 중력에 몸을 맡겨야 해. 몇 초 동안 떨어지다가 탄성 코드가 잡아당기면서 다시 위로 올려줘. 안전 절차도 아주 엄격해. 하지만 220m짜리 댐 가장자리에 서서 점프하라는 신호를 기다릴 때는 어떤 훈련도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해. 1위는 중국 산시성에는 화산이 있는데 이 산은 중국의 5성산 중 하나야. 이 산의 남쪽 봉우리에는 가파른 절벽 옆에 붙어있는 좁은 나무길이 있어. 이 길은 창콩 판자길 또는 더 간단하게 화산 판자길로 알려져 있어. 남쪽 봉우리는 해발 2100m가 넘는 곳에 있어. 플랭크 워크에 도달하려면 먼저 케이블카를 타고 그 다음에 걸어서 올라가야 해. 산의 길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해. 이곳의 역사에 따르면 최초의 절벽길은 13세기에 도교 신자들이 명상할 조용하고 외진 장소를 찾기 위해 만들었다고 해. 지금 지나가야 할 길은 좁은 나무 판자, 철제 발판, 그리고 절벽에 직접 깎아 만든 바위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떤 구간은 발 하나만 겨우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좁아. 입장하기 전에 방문객들은 반드시 안전 하네스를 착용해야 해. 이 안전벨트는 강철 케이블에 연결하고 손은 벽에 있는 체인을 잡아야 해. 안전장비가 있어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여전히 긴장돼. 한쪽에는 단단한 화강암 벽이 있고 반대편에는 난간이나 넓은 플랫폼도 없는 열린 절벽이 있어. 가끔은 길이 좁아서 서로 마주치거나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 이곳은 등반을 마치기 위해 꼭 지나가야 하는 정규 코스가 아니야. 선택 코스야. 그래서 높이가 무서운 사람들은 굳이 시도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계속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시험이야. 하네스를 믿고 체인을 꽉 잡고 신성한 산의 가장자리에 있는 얇은 나무판을 걸을 때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아야 해. 이것은 목록에서 가장 녹도나 가장 현대적인 명소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본 모든 곳 중에서 화산, 플랭크워크는 아마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기 가장 힘든 곳일 거야.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어?